이제 아버지가 딸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거는 분명히 2018년도에 지분을 2019년도 증여하기 전에 우리 삼자 간의 경영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딸의 사업의 경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우리는 협의를 했는데 네. 그 협의를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증여가 그 당시에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니고 부담부 증여였다. 즉 부담부 조건부 증여. 증여였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조건부 증여도? 부담부 증여는 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증여, 네. 즉 이러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 조건이 미이행되면 증여 법률 행위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민법상 인정되는 법률 행위인데 네. 이 부담부 증여라는 법리를 가지고 지금 주식 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법원에서는 지금 심리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증여를 했는데 그 법률 행위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가처분에서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다투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는 호각지세구나. 법원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요즘 기업 경영권 분쟁 얘기가 종종 들리는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콜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 회사 우리나라 화장품 상당수가 이 콜마 공장에서 좀 생산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요즘 뭐 K-뷰티가 워낙 네. 핫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해외로 이제 진출을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OEM 또는 ODM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한국 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으로 한국 OEM, ODM 업체들 중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시총만 벌써 2조가 넘는 그런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네. 전반적인 모멘텀도 아주 좋은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OEM, ODM 업체라는 거는 네.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화장품을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기존에는 이제 OEM을 주로 했었죠. 네. 그래서 제품을 이제 주문자 생산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더 확대된 역할을 맡게 됩니다. ODM이라고 하면 이제는 기획 단계부터 개발 단계부터 설계까지 모두 해주면서도 생산까지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매출이나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볼륨을 높일 수 있는 기회고 그걸 아주 잘했던 기업이 바로 한국 콜마죠. 네, 찾아보니까 고객사가 한 900여 곳이 되고 연간 그렇죠. 생산되는 화장품 수만 해도 15,000종 이상이라고 그렇죠. 해요. 요즘은 브랜드들은 워낙 많은데 많으니까. 그 브랜드들이 사실은 제품력이 딸리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으니까 네. 가장 믿을 수 있는 왜냐면 특히 화장품 민감하잖아요. 네. 그 각광받는 그 OEM, ODM 업체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곳이 바로 한국 콜마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콜마가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남매 간의 문제였던 건가요? 네, 남매 간의 분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자지간의 분쟁으로 확대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사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네. 대전지법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2019년도에 사실 지주사격인 콜마 홀딩스의 창업자인 윤동환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장남인 윤상현 그리고 장녀인 윤여원에게 콜마 홀딩스 지분을 증여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윤상현 부회장이 지분의 31%를 확보하게 되고 윤동환 회장은 5%, 그리고 윤여원 대표와 남편 이현수 님이 합쳐서 1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증여 과정을 지금 문제를 삼으면서 법원에서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이미 지금 윤동환 회장이 지분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네. 증여를 하면서 지분이 그러니까 된 거잖아요. 지금 정리가 경영 됐죠. 승계가 네. 마무리가 됐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낸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이건 굉장히 아들에게. 이례적이죠. 네. 왜냐하면 6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시총이 각각 2조가 넘고 그리고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이제 5천억이 넘는 회사인데 네. 그 시총 5천억이 넘는 회사의 지분을 사실은 이제 다시 반환을 하라 이런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콜마 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그걸 또 법원에서 받아줍니다. 그 말은 조금 쉽게 말씀을 해주시죠. 주식 증여한 거를 증여한 다시 거를 내놔라. 다시 내놔라. 그리고 내놓는 것을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 주식을 팔지 못한다. 근데 팔지 못한다 부분을
인용받은 것이죠. 왜 이런 게 시작이 됐을까요? 봤더니 시작은 여동생 윤여원 콜마 B&H 대표와 뭐 네네.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이 네. 시작은 뭐였던 거예요? 왜? 사실 이제 콜마 그룹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콜마 홀딩스가 있고요. 네. 콜마 홀딩스가 한국 콜마 그리고 콜마 B&H라고 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콜마 B&H라는 계열사를 윤여원 대표, 즉 따님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콜마 홀딩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보기에는 경영이 별로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보기에 오빠가 여동생의 경영이 별로다 이렇게 말을 한 거군요.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회를 개편하자. 나를 포함해서 내가 지정한 2명을 이사로 선임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네.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이게 시작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딸의 손을 들어준 건가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거는 분명히 2018년도에 지분을 2019년도 증여하기 전에 우리 삼자 간의 경영 협의가 있었다. 그리고 아들이 딸의 사업의 경영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로 우리는 협의를 했는데 네. 그 협의를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증여가 그 당시에 무조건적인 증여가 아니고 부담부 증여였다. 즉 부담부 조건부 증여. 증여였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조건부 증여도? 부담부 증여는 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증여, 네. 즉 이러한 조건을 지키는 범위에서 증여가 이루어지고 그 조건이 미이행되면 증여 법률 행위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민법상 인정되는 법률 행위인데 네. 이 부담부 증여라는 법리를 가지고 지금 주식 반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법원에서는 지금 심리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6년 전에 증여를 했는데 그 법률 행위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가처분에서 인용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심각하게 다투어질 수 있겠구나. 이거는 호각지세구나. 법원에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사건을 네.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윤동환 회장은 이 복잡한 조건을 걸고 이렇게 증여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시총이 2조가 넘어가는 회사와 그리고 홀딩스만 해도 5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사실 이런 회사에 주식을 줄 때는 무조건부 증여 그냥 아니면 주식 매매로 계약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법률 행위 자체가 사실은 좀 불안정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말을 잘 듣고 선을 넘지 마라라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나라고 네.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있잖아요. 윤여원 콜마 B&H 대표. 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 그래도 꾸준한 매출을 달성을 맞습니다. 했다. 네. 그러면서 사실 반격에 지금 나서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이 분쟁은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콜마 B&H도 실적이 그래도 꽤 준수하게 나오고 네. 있고요. 그리고 이익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윤여원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이죠. 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지주사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은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의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윤상현 부회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콜마 홀딩스가 콜마 B&H의 지분의 44%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홀딩스 지배 구조를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실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간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쟁은 향후에도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국 콜마와 같은 경영권 분쟁 다른 기업 사례들도 좀 있었죠. 있었죠. 최근에도 뭐 한미약품 이제 창업주가 별세하시면서 네. 치열하게 이제 다퉈진 건들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롯데그룹도 이제 아들들이 사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자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던 케이스도 있고 네. 한진그룹, 아워홈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고 네. 향후에도 이런 경영권 분쟁은 많이들 있을까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런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어떤 오너 리스크를 넘어서 기업의 네. 신뢰도 아니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주주의 네. 문제에 있어서도 좀 복합적인 구도에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네. 사실 글로벌의 치열한 그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도 힘들고 잘 성장하기도 힘든데 여기에서 주주들끼리 다투고 있다면 주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화될 경우에 기업 신뢰도 주주 가치에 미치는 파장도 있을 그죠? 것 같습니다. 네.